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쯤 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는 건지 알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4살 된 딸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멕시코 이민자 가족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종료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 출전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부터 이틀 동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하버드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더해 유시 계열 대학의 시스템도 손볼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는 제안이라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급진적인 지역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에 몰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31%인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ho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대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하는데 하버드는 싸우기를 원해 혼나는 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시 시스템도 다음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방법무부의 선임 법률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시 시스템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송은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7 조항을 근거로 할 전망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교육기관들과의 싸움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He's retaliating against Harvard and other places that he doesn't like because he disagrees with their ideology and wants to run them differently. That's unconstitutional. 한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아버지도 미국의 유학생으로 왔다며 트럼프 정부의 유학생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쯤 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는 극단적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여전히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고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당장 말할 순 없지만 2주쯤 뒤에 알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ithin 2 weeks, we're going to find out very soon. We're going to find out whether or not he's tapping us along or not. And if he is, we'll respond a little bit differently. 러시아의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이지만 협상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 will if it's necessary. We have to. I think I'm at this point. I wish it would have been that way a couple of months ago. 미국의 압박 속에 러시아는 다음 달 2일 튀르키예에서 2차 평화 협상을 열자고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도 매우 좋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자신의 중동 순방 직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막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고는 아니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4살 된 딸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한 멕시코 이민자 가족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종료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LA 인근 베이커스필드에 거주 중인 이 가족은 지난해 7월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4살 딸 소피아의 치료를 위해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연방 이민당국은 어머니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취업 허가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상실했으며 즉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Has been undergoing treatment at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and while Sophia's condition has improved, she cannot live independently without that treatment. 변호인단은 정부가 개별적인 상황 검토 없이 체류 허가를 취소했다며 인도적 체류 자격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이 여기에 맞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전하느란 16살 AB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 소속으로 3단 뛰기와 멀리뛰기 등 여자부 육상 종목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막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고 경고하면서 에르난데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Took a medal that belongs to somebody else. That is cheating. Obviously, we're not going to stop until common sense is common again when it comes to protecting our daught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 CIF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법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에르난데스가 출전하는 종목에 한해 예선에서 기록이 아깝게 부족했던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에게도 결선 출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 등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정치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I think it's I don't fully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and that's why before I comment, I want to learn more. I appreciate that at least they acknowledge that trans people should be allowed to play sports. It's incredibly weak, and we're angry. We're pissed at this. How every day that goes by, no one is protecting our girls. As an athlete, I couldn't even imagine this kind of situation happening to me when I played sports. This is unexcusable, and we need to have something done. Governor Newsom needs to pick a side and do something. 과거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출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이며 존중받아야 할 해법이라며 CIF의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 중단과 함께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논란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법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UC 얼바인 캠퍼스 한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밤 카미노 델솔 기숙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기숙사 단지를 산책하고 있던 중 낯선 남성에게 습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30, 40대 백인 남성으로 어두운 색 상의와 네이비색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하고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도들이 보석상의 금고를 털어 약 200만 달러, 한화 27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시미밸리의 한 보석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도들은 보석상 옆 가게 천장을 뚫고 들어간 뒤 벽을 절단해 보석상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보석상 업주는
금관에 은퇴 자금과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rill through and take everything that we have, including my dad's retirement, including my future, every single thing that we have.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네티컷주 워터베리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브레스밀 센터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20대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is is a conflict between people that really display poor conflict resolution skills. 용의자는 19세 남성 타주안 워싱턴으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체포돼 1급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쇼핑몰은 폐쇄 상태이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량 트렁크에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1세 남성 줄리안 하라밀로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여자친구를 강제로 트렁크에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라밀로는 이 차량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뇌우와 우박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난 월요일 워터포드 레이크스 지역에는 강풍으로 인해 연못 위에 물기둥이 형성됐으며 인근 주택의 벼락이 떨어져 지붕과 울타리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플로리다가 폭풍 시즌의 절정에 접어든 만큼 벼락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워싱턴 DC가 가장 우수한 공원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에이콤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공공토지신탁 TPL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공원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한인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이 2위에 올랐고 미니애폴리스와 신시내티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88위를 차지했던 LA는 올해 90위로 2계단 하락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LA의 경우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50만 명이 집 근처에 공원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때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라며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들은 이용자 연령은 물론 보호자의 법적 권한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20여 개 주가 SNS와 앱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를 검토 중이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주의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고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사전투표하려는 분들이 오신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도입됐는데요. 투표소별로 1시간마다 투표자 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엔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사전투표자 수만 공개했다면 투표소별로 실제 투표자 수를 공개하는 겁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도 시도 선관위가 설치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전투표 이틀 동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사전투표함을 옮기는 작업 등에 무장경찰 6,40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대선 본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SBS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48, 김문수 34, 이준석 1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4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였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을 합한 부동층은 8%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호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30, 40, 50대에서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앞섰고 60대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20대 이하에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 양상입니다. 이념 성향 가운데 중도층 368명을 들여다보면 52%가 이재명 후보를, 26%가 김문수 후보를, 13%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6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도 질문했습니다. 기존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꼽은 사람이 37, 기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답한 사람이 56%였습니다. 중도층에선 과반인 62%가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31%는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번 대선이 3자 대결이 아닌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도 가정해봤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또 이재명 대 이준석의 가상 맞대결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응답자의 37%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46%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각 후보의 지지층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단일화 찬성 의견이 85%였고 반대 의견은 10%였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찬성 25%, 반대 69%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 찬성 응답자만 대상으로 누구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김문수 73, 이준석 12, 아무나 상관없다 14%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이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해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52, 김문수 39%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경우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가운데 23%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42%는 김문수 후보 지지로 각각 옮겨가고 36%는 부동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49, 이준석 33%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섰습니다. 이 경우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3%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62%는 이준석 후보 지지로 이동하며 35%는 부동층으로 전환됐습니다. 두 후보 지지층의 특성과 후보 지지 이유가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후보 단일화가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부동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6시를 단일화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꼽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실시일인 오늘 자정 무렵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 측이 사전투표를 단 6시간 남기고 단일화 불씨를 살려보려고 이 후보의 행방을 수소문해 의원회관을 찾은 겁니다. 다만 의원회관에 이준석 후보가 없었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서울 유세를 이어갑니다. 자신이 당선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오전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청년 세대가 이른바 빛의 혁명을 이끈 주인공이란 점을 부각하며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틀 연속 서울 유세에 나섭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황 윤석열을 귀환시킬 아바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충직함과 유능함이 증명된 자신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이 후보는 집권 시 정부 조직 개편 방향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는데 6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 가운데 예산 기능을 떼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외 다른 부처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약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산됐다면서 증세 대신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탈세를 관리하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만약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나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첫 일정으로 연수구를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한 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동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영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친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3.15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을 거둔 김주열 열사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엔 김주열 열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유세 연단에 올라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1인 독재 국가가 될 거라며 다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민주화의 힘이 있죠. 또다시 우리가 부모 항쟁하는데 힘을 쏟고 피를 흘리고 있을 수 없죠.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겨냥해 커피 원가 아는 대통령 문구가 적힌 옷을 입기도 했고, 그제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거듭 거론했습니다. 부산 등 PK와 대구 등 TK에도 GTX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해서 출퇴근 교통난을 풀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유세를 이어갑니다.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을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이후엔 직장인들이 많은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다시금 산책 유세를 벌이는 한편 오후엔 서울 고려대와 종로 3가 등을 찾아 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유세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기성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 야합을 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자신이 기성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불러일으킨 기호 2번 그리고 환란을 불러올 기호 1번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오늘 오전 여수 국가산업단지 근처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엔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권 후보는 어젠 대전과 전주를 찾아 환경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선 4대강 보철거를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전주에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이상 공급 등이 담긴 주거공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구체화한 교통기본법 제정 같은 교통공약도 내놨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한미은행과 PCB은행이 각각 주주통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경영진 보상안 등을 승인했습니다. PCB은행은 오늘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상영 이사장 등 이사진 8명을 재신임하고 경영진 보상 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헨리 김 PCB 행장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내실 경영과 함께 지점 확충 등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파이널라이즈 되는 그 시점인 하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그로스 모드로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수완이 지점이 다음 달에 오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둘루스 그 조지아 똑같이 그 지역에 하나 정도 더 열 계획이 있고. 한미은행도 오늘 LA 다운타운 본사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고 존 안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진 재신임과 경영진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3월 조지아주 첫 풀서비스 지점을 둘루스에 개점한 한미은행은 한국 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노컬미 지역에서 미주 최대 한인 경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도시 녹지화 캠페인에 총 125만 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YCC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수만 프로듀서와 함께 진행해온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사우스 LA와 코리아타운 등 지역을 중심으로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취소됐던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이 내일 재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신청 접수를 받다가 오류가 발생해 전면 취소됐다. 내일부터 다시 보조금 신청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대 $2,000까지 지원하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뉴욕 등 3개 주 차량국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뉴욕과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납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벌금과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상조회가 운영한 지 3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상조회는 코로나19 이후 후원이사가 15명에서 5명으로 줄고 회원수 역시 150명에서 23명으로 급감하면서 상조회 잔고가 바닥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가입자 20여 명의 해약 환급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면서 민사소송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노컬 및 카지노 앤 리조트에서 와바코리아 2025 엑스포 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는 이번 행사는 한류 비즈니스와 문화를 결합한 미주 최대의 한인경제 문화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K-팝 커버 댄스와 전통 공연, 태권도 공연 등이 열리며 30개 부스가 설치돼 한식과 K-뷰티, 테크 등을 알리게 됩니다. LA의 공원 시스템 순위가 미국 내에서 90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원은 주거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